안녕하세요, 빈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 이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란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이 개정판이 나와서 새로 읽게 되었어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제목 그대로 이 전설과도 같은 책인데요. 한국에 처음 출판되었던 1995년에는 이 주식 관련 책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아마 그대로 실천한 분은 아마 지금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피터 린치가 어렸을 때 미국인들은 지금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주식을 굉장히 불신했어요. 주식은 도박이고 나쁜 것, 뭐 이런 걸 어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피터 린치 또한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주식은 나쁜 거고 주식시장에 근처도 가지 말라는 어떤 조언을 들으며 자란 거예요. 근데 피터 린치는 운이 좋았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 골프장 캐디 알바를 하게 됐는데 이런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골프장 자기 손님들이 주식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식 성공담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 꼭 주식시장이 다 돈을 잃는 곳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특이한 거는 이 피터 린치가 대학에서 과학이나 뭐 수학, 뭐 회계학 같은 종목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역사, 철학, 심리학, 정치학, 논리학 이런 과목을 좋아했대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문과형 인간이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투자에 있어서 어떤 통계학보다는 역사와 철학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필요한 그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문과생에 거의 수포자나 다름없는데요.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피터 린치가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제가 세 가지만 공유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에 있어서 아마추어가 이 프로 전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유예요, 자유. 프리덤. 전문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상사에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상사들은 계속 이에 대해서 독촉해요. 간섭하고, 주가가 올라도 독촉하고요. 내려도 독촉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뭐 계속 독촉하고, 종목 숫자에 대해서도 막 독촉하고요. 끊임없이 독촉, 간섭 계속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 뭐 월급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펀드 매니저나 전문 투자자들은. 게다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은 이때 이 저점에서 주식을 더 사 모아야 되는데 보통 주가 폭락하면 사람들이 펀드를 환매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팔아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돈을 줘야 되니까 새로 주식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수익을 내기 힘들죠. 존리 대표의 펀드가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주식의 천재라도 이렇게 펀드 환매가 계속 되면은 답이 없어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냥 내 돈 뭐 투자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하거나 간섭하거나 독촉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죠. 주식이 폭락한다고 환매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응? 주식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몇 달이나 뭐 몇 년이나 성과가 안 나와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확신만 있으면은 느긋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이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이제 자유롭게, 그죠? 느긋하게 그냥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뭐 대출을 받거나 혹은 뭐 남의 돈 이렇게 끌어당겨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좀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 투자자의 유일한 이점, 이 자유를 좀 포기한 행동이거든요. 흔히 최고의 투자자로 이 워렌 버핏을 꼽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은 피터 린치와 달리 좀 자유롭게 자기 회사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하지만 피터 린치는 그 펀드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식을 사고 팔았어야 했어요. 특히 폭락장에서 워렌 버핏은 주식 쇼핑을 했어요. 싸게. 자기 돈이니까. 근데
피터 린치는 폭락장에서 그 주식을 팔아야 됐어요. 살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 피터 린치가 워렌 버핏보다 더 불리한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한다면 꼭 피터 린치가 이 워렌 버핏보다 좀 뭐 못한 투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분이 한창 전성기인 47세에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은퇴했거든요. 반면에 버핏은 주식 중독자잖아요. 주식 중독자라 와이프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것까지 보면은 이 피터 린치가 좀 인간적으로 더 매력이 있는 인간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 피터 린치 한 말인데 자기 와이프나 아이들 그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제품을 쓰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고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파악하는데 오히려 전문가보다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무실 처박혀서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깨닫기까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일명 뒷북 대망이죠. 피터 린치도 전문 투자자였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 와이프인데요. 그 많은 예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브랜드의 어떤 옷이 너무 예쁘고 좋다 얘기해요. 그럼 피터 린치가 관심이 없어요. 발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귀담아 듣지도 않죠. 근데 이 A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이 피터 린치가 옷 대박, A 대박 하고 이제 막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와이프가 다시 말하죠. 아, 그거 별로 안 좋아, 이제. 응? 낙굿. 왜냐면 가격도 비싸고 디자인도 이제 그렇다고 별로 이제 안 좋다고 하지만 또 듣죠. 아니야, A는 오를 거야. 이제 시작이야 하고. 하지만 결국 주가는 반의 반토막으로 폭락하는 거죠. 참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참 볼 수 있는 흔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꼭그 전문 투자자가 꼭 개인보다 유리한 건 아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 저희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제 친구들이 엄청 열광했었거든요. 그때 애플 주식을 샀으면 그죠? 그리고 삼성이 처음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내놨을 때도 삼성 주식을 샀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의 머리는 구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안드로이드. 그 주변 사람들이 점점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넷플릭스 하다란 말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때부터 이 넷플릭스나 구글 주식 샀으면 돈 꽤 벌었죠. 그리고 해외 직구도 많이 하잖아요. 아마존, 알리바바.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이때 또 이런 거 투자했으면 괜찮았죠. 그리고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뭐 어벤져스 뭐 그죠? 헐크 이런 디즈니 영화들 겨울왕국도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디즈니 주식도 샀으면 괜찮았죠. 또 저는 중국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중국 친구들이 QQ라는 메신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텐센트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텐센트 투자했으면 대박이 났겠죠. 또 SNS 보면 사람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맨날 그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올리고 이러잖아요.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걸 알았을 때 이때 보잉 주식을 샀으면 그죠? 비행기가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잖아요. 그 제가 매일 신용카드를 긁고 있는데 제가 신용카드 비자거든요. 그죠? 이 비자의 신용카드 의미를 알았을 때 제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이 비자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좀 투자했을 텐데 이렇듯 많은 이런 투자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걸 보고 주식에 투자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특히나 이런 해외 기업들 자체에 투자를 한다는 거를 좀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깝죠, 지금 생각하면은.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상과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여기에 여전히 이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기꺼이 돈을 써요. 그럼 그 기업은 돈을 잘 벌게 돼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나 평범한 일단 대화 속에서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는 반복되니까 일을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해요. 뭐 강세장이냐, 뭐 약세장이냐. 하지만 이런 예측은 불가능해요. 시장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한 가지만 이해한다면 이 책은 제값을 다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주식 투자의 성패를 정하는 거는 뭐 거시경제나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우한, 코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기업의 이익이에요. 시장이 폭락해도 기업의 이익만 꾸준히 상승한다면 그 기업의 주가 역시 오르게 되어 있어요. 2차 대전 이후로 무려 4차례의 전쟁이 있었고요, 미국은. 그리고 9차례의 경제 침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기업의 이익은 무려 55배 늘어났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60배 성장했거든요. 역사는 반복돼요.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이익과 주가는 오르고 그 와중에 유독 돈을 더 잘 버는 기업이 있겠죠. 그 기업의 주가는 더 오르게 되어 있어요. 만약 시작이 이제 2008년인데요. 2008년처럼 아니면 혹시 이때처럼 폭락하게 된다면요. 그거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실제 폭락장에서는 공포심에 이 주식 비중을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 그런 오르락 내리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렇게 느긋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단점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책이에요. 거의 30에서 40년 전이라 이제 다 또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 안 가요. 이게 솔직히 무슨 기업인지 잘 모르겠고 기업 자체를 모르니까 공감이 안 가고 또 투자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술주, 뭐 테크주죠. 테크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주식시장을 주도한 게 바로 이런 기술 테크주잖아요. 지금은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이제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이제 일명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런 기업들이 주도한 시대라 피터 린치가 이 책을 집필했던 어떤 이런 30, 40년 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하고 봐야 해요. 또 하나 이 책에서 공유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기업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투자를 결심했다면 그러면 이거를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스토리를 혼잣말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한 2분이면 충분하대요. 2분 동안 이렇게 주변 사람이나 뭐 가족, 친구에게 들려줬을 때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아하, 너 정말 좋은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투자 기업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이제 제 블로그에 쓰면서 혹은 유튜브로 올릴 때 이제 뭔가 좀 말이 막히고 좀 스토리가 잘 안 짜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약간 투자 이유가 좀 부실한 거예요. 반면에 되게 말이 술술 나오고 글이 잘 써지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투자 이유가 제 스스로 좀 확신이 있다는 거죠. 책에는 성장률이 너무 높은 기업도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적정한 성장률은 연 20에서 25% 사이라고 해요.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복리로 이렇게 20에서 25% 사이로 성장하며 이익을 쌓아가는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면 우리 모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은 어떤 투자의 어떤 테크닉이나 굉장한 인사이트, 그리고 뭐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너무 오래된 책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투자의 마인드나 그리고 멘탈,
이쪽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 저는 이런 마인드나 멘탈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머리가 좋고 뭐 분석력이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단지 용기와 인내력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가의 이런 등락에 상관없이 굉장히 마음에 위안을 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물론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의 입문 서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책입니다. 한 가지 씁쓸한 거는 제가 이 책을 보고 난 후에 이거를 친구에게 빌려줬어요. 친구도 관심 있다고 해서 25살 때.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이 책을 보고 이거 가치 투자랑 자기 안 맞는다고 하더니 이 친구가 그때 돈을 꽤 많이 벌었었는데 이상한 테마주에만 몰빵한 거예요. 단기 테마주에만. 그래서 결국 돈을 다 날리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한 2억 넘게 날렸어요. 거의 10년도 더 됐으니까. 이분 뭐 한강 가서 자기 죽는다는데 말 뭐 하더니 지금 뭐 보증금 다 까먹고 고향 내려갔거든요. 그게 좀 씁쓸하죠. 그리고 이 책을 저에게 빌려줬던 그 친한 형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끼는 책이라고 저한테 이 책을 이제 빌려줬었는데 이 형도 사실 결국 주식 투자로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형이 이 책을 정말 아끼는 책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기껏 폭락장에서 뭐 마음에 위안을 얻겠다라는 용도로 하면 좀 의미가 없고요. 이 책에 나온 대로 정말 용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그 투자를 실천에 옮기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달콤한 수익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저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세 줄 요약을 하자면요.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가 더 전문가보다 투자에 있어서 더 유리한 면이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 주변에서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등락에 일회일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상관없고 오직 그 기업의 이익에 집중해서 장기 투자하자.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